안녕하세요. 금일은 48주 주간 한국조선소의 주요 뉴스 및 기타 조선 관련 뉴스를 요약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간 정리하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내용에는 기사에서 언급한 부분과 개인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는 의견을 함께 전달드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첫째는 LNG 운반선 이후에 한국조선소는 무엇을 먹거리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간략히 전달드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드리겠습니다. LNG 운반선이 수주를 90% 이상 한국조선소에서 이어가고 있으며 그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에는 친환경 규제와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한몫을 한 것입니다. LNG 운반선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하여 70%까지 감축하는 목표에는 LNG 운반선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LNG 연료의 대안으로 메탄올 연료 선박의 대두, 탄소 중립이 가능한 암모니아, 수소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이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NG 운반선의 경우는 여전히 GTT의 화물창 건조에 있어 선박 선가의 5%를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대략 척당 100억 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이며 현재 한국조선소와 관련 기관에서 LNG 화물창을 지속 개발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LNG 선박 건조의 먹거리는 하향 품목이라는 것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런 상황에 LNG 화물창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은 LNG 화물창이 아닌 수소 등과 같은 차세대 연료의 화물창을 개발하여 GTT에 대응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 암모니아, 메탄올 등에 대한 선박 건조에는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 중국 조선소와 경쟁에서는 한국 조선소가 경쟁 우위에 서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당 선박들은 고난이의 선박 건조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며 선박에 소요되는 기자재의 국산화는 선박 수주에 도움이 될 지연정 선박 계약을 위한 선가 경쟁에서는 중국 조선소에 지쳐지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향후에 한국 조선소 먹거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조선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둘째는 친환경 선박, LNG 이은 대세는 메탄올 추진 선박이라는 기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메탄올 추진 선박 관련 기술 및 뉴스 등에 대한 상세한 부분이 궁금한 분들은 영상의 홈에서 메탄올을 검색하면 많은 부분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탄올 추진 선박의 장점을 요약하면 기존 선박 연료유에 비해 황산화물은 99%, 질소산화물은 80%, 온실가스는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메탄올은 저장 및 이송이 용이하며 해상에 연료가 누출 시 물에 녹고 생분해됨으로 해양 오염의 리스크는 없습니다. 메탄올 추진 선박의 단점은 다른 연료에 비하여 에너지 밀도가 낮아 동일 열량을 가지기 위하여는 연료 탱크를 크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벙커 CU보다 2.2배 달한 탱크 용량 필요하며 연료의 생산 단가가 LNG보다 높고 연료의 공급망 확보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에 메탄올 추진 선박을 발주하기 위하여는 메탄올 연료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LPG선이 다시 돌아온다. 암모니아 운반선으로 주목이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에는 동의가 되지만 일부 내용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조선소가 가스 선박에 대하여는 중국 조선소보다는 아직은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프로판 및 부탄 등으로 구성된 LPG를 운반하는 VLGC 초대형 가스선은 메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화 천연가스보다는 기술 장벽이 낮지만 다른 유조선, 탱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아 한국의 조선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LPG 운반선의 경우도 중국이 많은 LPG를 수입하고 있으며 해당 선박들은 자국 조선소에서 이미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조선소에 발주를 하여 LPG 운반선을 인도받은 후 운항을 하였지만
LNG보다 기술 장벽이 낮은 LPG 운반선은 중국 조선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LPG 운반선 발주가 이어지는 이유를 기사의 내용과 무관하게 살펴보면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의 유럽으로의 수입이 제한되면서 선박의 톤당 마일 증가하면서 선박 수요는 LNG, 원유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LPG의 경우도 러시아산 수입이 막히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과 함께 증가하는 LPG를 유럽에서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선박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LPG 운반선의 화물창은 타입 B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연료 공급 시스템의 경우도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을 생산하는 중국에서 이미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LPG 운반선 건조에 있어 경쟁력 차이는 선박 건조 생산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선박의 생산 단가가 낮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한 부분은 유럽의 기자재 업체 및 엔지니어링 회사와 협력하여 선박 건조에 활용하므로 한국 조선소와의 기술력 차이는 선박 건조에 있어 큰 문제점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는 탱커 선박의 시장이 개화한다는 기사입니다. 탱커 시장에 대한 시장 전망은 여러 영상에서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상의 홈에서 탱커 또는 TANKER로 검색하시면 추가 영상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탱커 선박의 최근 몇 년이 시장의 침체로 발주가 주춤한 상태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선박 발주를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건조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탱커, 유조선, 규모가 글로벌 시장에서 200척에 달해 교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선박은 20년 정도 사용하면 선박의 상태와 시황에 따라 폐선을 합니다. 올 9월 기준 전 세계 2255척의 유조선 중 20년 이상 노후된 선박이 197척으로 8.7%에 달한다. 반면 올해 1에서 9월 누적 폐선율은 0.3%에 불과합니다. 선박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를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첫째는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규제 및 원유 가격 상한제 도움의 영향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였을 경우는 톤마일이 적기 때문에 선박의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원유 수입국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톤마일이 증가하면서 선박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한 것입니다. 최근 탱커 선박의 운임비 증가 요인도 이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친환경 선박 규제로 노후 선박의 운항에 있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후 선박은 탄소 배출 규제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는 선박을 개조 또는 선박의 속도 등을 낮추어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 등을 고려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노후 선박은 운항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선박의 폐선이 증가하고 신규 선박의 발주는 증가할 것입니다. 2023년 탱커 선박의 발주를 기대하여 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삼성중공업의 KC-1 적용 선박 선적 시험 지연에 대한 소식이 연일 신문지상을 덮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영상으로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상 영상을 클릭하여 참조하세요. 이번에 선적 시험이 예정인 선박은 2018년 삼성중공업에서 한국 화물창 KC-1을 적용 후 인도한 선박들입니다. 해당 선박들은 첫 운항을 2018년 실시하였으나 화물창 문제로 그해 7월 운항을 중단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 기관들이 분석하고 검증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스공사 측에서는 3차 선적 시험 때 발견된 결함 발생 부위의 수리 결과와 발생 가능성 분석 자료, 선적 시험 중 결함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선적 시험을 거부한 것입니다. LNG 운반선 건조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 기업 GTT의 설계 시험장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한국 자체에서 화물창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하여야 하며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의 시험이 지연되면서
손실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법적 싸움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속한 마무리로 해당 선박들이 정상 운항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대우조선해양의 한화 실사 마무리 소식입니다. 하나그룹은 지난달 18일부터 실시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밀 실사를 마무리하면서 인수를 위한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악성 재고로 남았던 들으신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되면서 하나그룹은 부담을 덜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8일 리퀼라 벤처스 컨소시엄의 드릴십을 2억 달러, 약 2,692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인도가 2차례 취소됐던 선박입니다. 대우조선은 꾸준히 드릴십을 매각해 현재 재고 한 척만 남겨둔 상황이며 드릴십은 한 척당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유지 보수비가 투입되고 장부 가치도 계속 하락해 대우조선 영업 손실에 매년 반영돼 왔습니다. 한화의 경우는 방산 분야에서 대우조선해양과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선박 관련 기자재 등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건조 기술과 한화의 기술력이 합쳐질 경우 한국조선해양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2022년 말에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본계약이 있을 것으로 전하여지며 나머지 합병 승인 절차 등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